오늘도 증권광장은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미중 기후변화 협력 합의 찐 수혜주를 찾아라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이번 주죠. 22일에서 23일 열리는 미국의 기후 정상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산업에 대한 글로벌 지원책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수소나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기후 정상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다시 좀 커지는 듯한데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각국이 지금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미국이나 중국, 지금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체적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그린 뉴딜, 우리나라 따르면 그린 뉴딜 정책, 친환경 정책을 대체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그리고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를 하고 있고 자동차 쪽으로는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수소차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이 가장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정책을 내고 있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유럽이 강한 모멘텀을 좀 보였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자동차 특히 산업들이 대부분 2030년 이후로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 가장 이제 전기차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됐어요. 중국을 제치고. 원래는 그 이전에는 사실 중국이 이제 워낙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강했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국가는 바로 이제 유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이 가장 강력한 그런 친환경 정책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좋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린 뉴딜과 비슷한 그런 친환경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후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격한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도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좀 약속을 했던데 미중 기후변화 성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손을 잡고 기후 위기에 협력을 하자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물화탄소의 생산과 소비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서 협력 합의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녹색 저탄소 교통 에너지 절약 건물을 증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격하게 이제 싸우는 와중에도 이렇게 기후 문제에서만 는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후 변화가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워낙 이제 그 산업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가 아직도 계속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것이 온실 효과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태양의 흑점 주기가 바뀌면서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는 주기가 있고 하락하는 주기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의견이냐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환경 오염의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맞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서 현재 또 빙하가 많이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서 기후 위기라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좀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발걸음을 지금 재빠르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통 제조업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환경 오염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감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중국 역시도 친환경 자동차 전략으로 빠르게 넘어간 것처럼 중국이 그 주범이라기보다는 워낙 이 땅덩어리도 크고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지금 중국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후 변화만큼은 동참해서 좀 따라와 달라라는 것이 이제 15일에서 16일 상하이에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그 중국의 이 세전화 특사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 존 캐리 미국 대통령 그 기후 특사가 이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날 또 미국에서 네. 또 기후에 대한 대책 회의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수혜주를 찾는 게 임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정책 모멘텀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이제 그 조금씩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죠. 현지 시간으로 네. 22일에서 23일 이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오늘 증권사들의 코멘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10시 투자 전략실 이 주제로 결정을 해봤고요. 뭐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 하면 워낙 이제 또 세부화되는 네, 업종과 맞죠. 섹터도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를 위해서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지금 확인을 해왔고 네. 이 부분들을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이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이 할당 범위 내에 이제 온실가스를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 탄소 배출권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남거나 부족한 이 탄소 배출권을 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EU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침체됐던 종합적인 어떤 산업들이 대체적으로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도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만 이 가격이 40유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대비 30% 이상의 가격이 상승한 현재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이 나타나면서 경제 활동들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역시 이익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 또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저는 떠오르는 종목이 뭐 휴캠스, 후성이었는데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후성입니다. 이 종목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탄소 배출권과 왜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매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성은 좀 다양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반도체에도 속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에도 속해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 냉매죠, 냉매에 관련된 이 탄소 배출 저감 장치 관련된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네. 회사라서 근데 하필이면 이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성장 산업에 속하죠. 그러니까 후성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후성은 이 불소 기반의 냉매 가스라든지 반도체용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또 냉매 가스를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신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후성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섹터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섹터라서 역시나 조정 이후에 가격이 다시 올라올 때쯤이면 주목을 해봐도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동시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후성 역시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 냉매 가스가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전기차 쪽에 이 후성이 전기차 공장 냉매 공장을 중국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전해액 첨가제의 실적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폭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락다운이 점차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냉매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이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제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성 역시 이러한 모멘텀으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후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적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1분기 실적 영업이 흑자 전환 추정이 됐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법인 적자 축소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후성에 대한 투자 매력도 송동현 대표의 별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개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별점은 조금 낮습니다. 일단 3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기업과 좋은 종목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니까 저희가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후성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잖아요. 네, 이제 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사실 이 후성이 이 반도체형 특수가스, 냉매가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정적인 어떤 매출 구조와 그런 이익적인 부분들은 좋아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은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즉 어느 정도 주가가 밑으로 빠져 있으면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 매도를 하셔서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은 종목인데 네. 후성도 지금 차트로 우선 보시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반까지는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최고가가 14,000원이고요. 뭐 이 코로나 4,600원은 약간 예의라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8,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가격 밴드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후성 역시도 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빠지면서 반도체도 좀 빠졌죠. 그러면서 14,000원을 달성을 하고 다시 한번 거의 9,000원 선까지 주가 빠졌다가 이 가격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격 역시도 가격대는 좋아요. 지금 61선을 돌파를 네. 했고요. 11,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이 아직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업종별로 뭔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후성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가격이 빠졌을 때 접근하실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더 좀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이거든요. 네.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3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섹터 내에서 우리가 대표되는 종목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일단 후성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격한 갈등 속에서도 기후 문제에서만은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미중 기후 변화 성명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손을 잡고 기후 위기에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자금 지원 확대 약속을 했고요. 수소, 불화탄소의 생산과 소비 감축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앞서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과 얘기를 했는데 협력 합의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녹색 저탄소 교통 에너지 전략 건물을 증대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수소가 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는.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정한 규율을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즉 여기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연지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섹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ESS라는 겁니다.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전력 저장 장치가 어쨌든 이동하는 이제 전력을 저장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태양광에도 쓰이고요, 2차 전지, 뭐 수소 연지, 풍력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S 시장을 약 50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47조 4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ESS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를 수요가 약 70% 이상까지 차지를 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태양광 만약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죠. 태양광 햇빛이 비칠 때 태양광 에너지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다가 ESS가 저장을 해두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7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약 거의 6조대 규모로 이 R&D를 계속 추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 우리나라는 97% 정도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물론 이게 완벽한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향후 10년을 본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잘 잡으면 또 엄청난 강국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저희가 두 번째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하나 저희가 골라본 종목은 삼강 MNT입니다. 이 종목도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선박 건조나 이제 플랜트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강 MNT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풍력 에너지 쪽으로 이 종목이 유명해졌어요. 삼강 MNT가 이제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소의 이 하부 구조, 서브스트레이트 하부 구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풍력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뭐 국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삼강 MNT의 이 서브스트레이트 하부 구조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수요와 함께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좋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해양 플랜트입니다. 유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이 해양 플랜트, 조선, 해운 이런 산업들도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해양 플랜트까지도 현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삼강 MNT는 플랜트 비중이 좀 높아요? 실적 내에서? 풍력 서브스트레이트 구조가 구조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양 플랜트가 단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가 수주를 하면 엄청난 그 단위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기사가 또 났습니다. 3,500억 규모의 이 FPSO에 대한 해양 플랜트 수주를 했다. 관련된 부품을 수주를 했다라고 지금 또 그 기사가 났었죠. 8,500억 원. 3,500원 아닙니까? 네, 3,50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규모의 공급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린 뉴딜과 전 세계적인 그린 모멘텀에 더불어서 이 풍력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 동시에 이제는 해양 플랜트까지도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호황기를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강 MN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500억 원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4월 12일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시장의 개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송종현 대표는 별점으로 몇 개를 주실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5점을 주고 싶었는데 네. 일단 4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높은 점수인데 하나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네. 좀 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삼강 MNT도 네. 2,850원에서부터 지금 23,000원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맞죠? 네, 차트로 좀 보여주세요. 네, 차트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오른 만큼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기대감까지 많이 부여가 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4점을 부여한 이유는 지금부터 다시 주가도 재차 2차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앞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공동 성명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풍력 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꼽힐 수 있는 뭐 시엔스 윈드나 상강 MNT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엔스 윈드보다는 상강 MNT가 조금 더 시총도 낮고 가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가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린 뉴딜 정책과 전 세계적인 그린 모멘텀은 향후 10년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강 MNC도 이 하부 구조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에서 대장은 CS 윈드긴 해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CS 네. 윈드가 대표 주자이고요. 근데 이제 무겁기 때문에 조금 네. 좀 더 그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상강 MNT가 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친환경 섹터 내에서 이제 찐 수혜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후 변화 협력에 대한 성명도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종목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러면 송동현 대표가 직접 꼽아온 5개짜리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별점 어떤 종목이죠? 네. 네, 이 종목은 오늘 좀 대형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SK라는 종목입니다. 주 SK. 네, 주 네. SK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소 쪽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잖아요, SK가. 예, 수소뿐만이 아니고 네. SK라는 회사는 아주 대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직접 홈페이지가 아니고 직접 회사에서 설명을 했지만 네. 이 4대 핵심 사업 투자 전문 회사로 도약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미래 방향입니다. 즉 여기에는 뭐 수소도 그린 뉴딜도 있고요, 뭐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뭐 자동차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 4대 핵심 사업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SK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주회사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SK 네. 홀딩스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SK INC 인코퍼레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지주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밸류가 측정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지주사 기업들은 그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 대부분 다 1배 미만이고 0.5배 미만도 수두룩한데 근데 이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인코퍼레이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회사 투자회사, 즉 기업 회사로 바뀌면서 이제는 밸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친환경이 주제이기 때문에 SK E&S 중심의 수소 밸류 체인 통합 운영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는 일단은 이제 투자회사이고 지분을 각 SK 자회사를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이네스 중심의 수소 밸류 체인 통합 운영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K E&S 연료전지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 플러그 파워죠. 플러그 파워에 또 수소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은 이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보유를 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K E&S 는 수소의 주요 원료라 볼 수 있는 이 LNG를 이제 국내 최대 직도입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바로 S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 파워를 통해서 수소 밸류 체인이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눌려 있는데 수소 사업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회가 될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지배 구조의 변화가 또 있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이제는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이제 SK텔레콤이 분리가 되는데 이 장황한 설명을 일단 그만두고요. 네. 핵심은 이 SK하이닉스를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자회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SK하이닉스는 이익이 엄청 좋잖아요. 다 SK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 가치가 고스란히.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이제 편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K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로 변모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회사의 이 CMO 회사라 볼 수 있는 이 이포스케이를 인수를 최근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바이오 회사를 계속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네.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오 산업으로도 육성을 하고 있는 이 SK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란 동력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친환경이라든지 바이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많으면 뭐 회사들 계속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거든요. 이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SK 지금 텔레콤에 대한 인적 분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최근에 눌렸어요 주가가. 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빠르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K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40만 원 정도 제시하겠고요. 벌써 가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별점 확인도 안 별점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네. 5점 줄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래도 별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에서 투자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SK 별점 투자 매력도로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SK의 가치를 앞서서 목표 주가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 다 들어보죠. 네. 자, 일단은 시총이 무겁긴 하지만 이 완전 변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더 밸류를 많이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차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24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가격을 목표 주가로 보시네요. 오늘 SK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40만 원 가격 전략으로 잡아주셨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 저희가 3개의 종목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중 기후변화 협력 합의로 우리가 찐수혜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대표하는 후성은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또 대표하는 종목 삼강 MNT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SK 최근에 변모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탑픽 종목으로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투자 전략실 첫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